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378호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의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미래 가치를 포함한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재정립하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본 조례와 함께 문화재 용어를 사용한 다른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78호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명칭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용어 변경 및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국가유산기본법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이죠. 맞습니다. 바뀌면서 상위법 바뀌면서 제명도 바뀌고 지금 제명도 향토문화재에서 향토유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조례로 변경이 되는 건이고 용어 변경은 문화재는 국가유산,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 유형문화재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 향토유적은 향토기념물, 민속문화재는 민속문화유산으로 변경이 되는 건이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상위 법령 개정되면서 그 용어 정리하면서 전부 다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379호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부위원장의 자격 기준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 및 서면 심의 사항 등을 신설하여 회의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79호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평택시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비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의 세칙으로 규정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명위원회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이 작년에 됐죠? 네네, 작년에 이양이 되면서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이거를 했을 때 하고 지자체로 넘어왔을 때 보통 이제 지명이라고 하면은 뭐 향토적이나 지리적 역사 문화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간판을 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했을 때하고 지자체로 넘어왔을 때하고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부분이 단축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3개월 정도는 단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이제 국토부에서 이 업무를 봤을 때는 지자체로 이양이 되고 지자체에서 그 부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고 하는데 통상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넘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시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 차원으로 이양이 되면서 이제 이 개정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일 핵심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 지명 지정 결정 원칙에 따라서 지리적이나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정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관이 돼서 넘어온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마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다른 이제 조례 개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그 지자체가 아니고 확장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국토부에서 평택시 각 지자체로 이관이 된 거고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번에 우리 그 연구회도 아마 이 연구회가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회 위원들도 이제 여기에 같이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적으로 시일이 단축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지자체에서는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반면 또 책임감도 그만큼 따른다는 거고 그래서 전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지 않나 싶은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그 지원의 구성이 10명 이내로 이제 추가로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기존에 7명에서 10명 이내로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인데 이거에 꼭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 10명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도 7명 이내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추가로 뭐 그 임기 끝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추가로도 선임을 해서 10명 이내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모든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 어떤 지명의 제정이나 아니 지명의 어떤 신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업무에 있어서 그 전문적인 위원이 이제 10명 이내로 필요하다고는 그렇게 이제 그 예상이 됐을 때 그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제 7명에서 일하는 것이 좀 많아졌을 때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이게 임기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10명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좀 앞으로의 계획들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좀 뭐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아마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심도 있는 심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성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7명보다는 10명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로 이제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지명에 있어서 어떤 그 변경되거나 폐지된 게 있습니까? 지명이? 그 21년에 2건이 있었고요. 그 비전 1동 분동에 따른 신설동 명칭 제정, 그 동삭동 제정 요구에 있었고 서해복선절철 103 역사를 평택 안중역으로 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럼 이제 신설된 건가요? 그럼 안중역 같은 경우는 안중역은 이제 기존에는 임시로 다 기존에는 103 역사라고 임시로 이제, 그랬는데 네네. 예. 평택 안중역으로 이제 확정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조에 보면 임기를 이제 2년으로 하면 이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2차례까지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예, 기존에는 2차례 연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거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올 그것도 때 이제 그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전에 이제 2번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걸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그돈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저희한테 도에서 이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 그거- 표준안이 예, 예. 이제 이렇게 한 번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예, 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3조에 보게 되면 우리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평택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3항에 보게 되면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촉직 소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기에 첫 번째 당연직 위원회에서 행정자치국장, 문화국제국장,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한 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자치국장이나 문화국제국장님이 계시는데 지명위원회 업무 부위원장을 과장으로 하는 게 좀 맞는 얘기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어서요. 저희도 시행령에? 예. 그래서 저희도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 도에다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이 이게 부위원장하면 안 맞아서 문화국장이 하든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 그러게요. 무효가 효력이 없다고 그런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다. 실은 이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예, 시행령이 뭐 그렇게 명시돼 시장님이 있었어요. 했으면 국장님이 하는 거고 국장님이 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부위원장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 여기 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안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우리 부위원장은 담당 업무 과장을 한다고 돼 있는 겁니까? 특별한 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모든 실은 이런 네, 위원회 상위법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과장급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이제 자문 결과 변호사들 자문 결과에 따르면은 개정법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한 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는 반려 대상이라고 그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장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뭔가 좀 약간 대부분 국장들이 대부분 부위원장 하거나 이럴 텐데 이 규정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있으니까. 규정만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우리가 요거 좀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실은 민간위원은 6명 내외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위촉직은 6명까지 6명입니다. 예. 그럼 6대 최고 맥시멈이 6대 4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회 참석한 사람은 뭐 민간위원들만 이렇게 위촉직은 제외하고 선임된 신분들만 우리가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아무쪼록 잘 아셨습니다. 위원님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